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18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약간 또 기온이 내려갔네요. 예, 날씨의 바로미터, 제 코는 맹맹하다 보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환절기 건강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부분들, FOMC가 그래도 무사하게 끝났지만 안에 나온 내용들은 그래서 그런 느낌은 들어요. 이사들 간의 알력 다툼, 완력 이런 것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좀 이권이 있는 단체라고는 생각은 안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좀 권력 투쟁 이런 느낌 좀 너무 크게 가나요? 그런 느낌들이 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파월 의장은 여러 가지 압박과 또 대외부 환경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도 할 얘기를 담담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그냥 임기 잘 마치고 갈게. 그 다음엔 다음은 이제 의장에서 이사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내 역할은 다 할게. 이런 쪽이어서 그냥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동정심도 들긴 하지만 근데 오늘 넥타이를 보니까 퍼플 보라색으로 메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이미지를 주는 쪽으로 넥타이를 많이 해석했다고 하는데 보라색의 이미지가 약간 빨간색의 흐름 아니고 빨간과 파랑이 좀 조화가 섞인 이런 넥타이란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라는 생각 쪽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융합을 시키겠다 이런 쪽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한번 좀 잠깐 보게 되면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FOMC 결과 다음에 나오는 매크로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다 확인을 하셨고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지표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금리 결정 올해 또 두 번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가파르게 금리가 쭉 빠지다가 내용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쫙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10년물이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4% 깼다가 4% 이상으로 좀 더 강해지는 모습들. 그래서 1.6% 올라서 4.0, 그러니까 4.1대 근처까지로 다시 회귀하네요. 그래서 요게 눈길이 갔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달러도 살짝 반등합니다. 96.6.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97까지는 못 들어갔고요. 요 두 가지를 조합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 하지만 매크로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금리죠. 금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쭉 밀렸다가 돌아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이상으로 본다는 얘기는 만만하게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다는 쪽에 대한 시도들 이거를 해석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3회 이번 포함해서 금리가 또 추가로 2회 인하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 보게 되면 또 아닌 것 같다 1회일 수도 있다 이런 쪽의 내용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이 아까 금리 인하기가 들어왔는데 왜 양적 축소 QT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지?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QT가 진행 중에서 그 금액들을 계속 축소하긴 하는데 여전히 긴축은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히려 빠르게 다시 자리를 잡는 쪽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을 계속 축소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들 이게 지금 시장에 나왔던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래포 잔고도 말씀드렸죠. 영래포 잔고가 쫙 밑으로 같이 가서 거의 지금 잔고가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연준은 이제 시중의 자금들을 회수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왔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동성과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고 거기다가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를 대체할 자산들, 그러니까 즉 원자재 쪽들에 대해서 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가도 하락하고 금도 오랜만에 밀렸고 은도 2%대, 구리도 1.6%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로 해석한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금리나 달러가 올라갔다고 한다고 해서 또 반응이 나온 것도 있는데 그만큼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원자재까지 강하게 들어간 거는 조금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이어졌다는 거 요거 확인되게 되면
일단 바로 다시 아까 내일 정도? 예, 내일 정도 이거 FOMC가 끝나고 가장 중요한 건 D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D 플러스 1 내일 가게 되면 미국 선물 옵션 동시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까지 여파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게 올라왔던 이제 달러와 금리도 하루 끝나고 나다 보니까 너무 오버했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잠깐만 오버했는데 그렇다고 주변 사정들이 그렇게 크게 바뀐 거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 오늘 시장 동향들도 확인하시고 외국인들도 확인하시고 요 기조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 미국 바깥의 종목들 그래서 아시아라든가 또 비미국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할 요건들이 좀 떨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FOMC 끝날 때만을 기다렸어. 지금 나 지금 반도체 포트 없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울면서 계속 고점이라고 생각들어서 계속 사는지.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어제 같은 경우는 경계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선물 매도 집중하고 지수가 고점이네 그러면 현물을 또 대거 팔아내는 모습들이 나와야겠죠. 그게 나오지 않고 지금 어제 보니까 현물은 거의 300억 매도 정도로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도 섹터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은 어제 좀 오버했던 선물 매도가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현물도 다시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국 증시나 어떤 그러니까 비미국권에 해당되는 한국 증시 그리고 또 어떤 아시아 시장 큰 신흥국 쪽에서 큰 이상이 없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경계감이 계속 나온다. 오늘 또 선물 매도를 또 강화시킨다. 주식은 뭐 산다고 하더라도 선물 매도에 대한 강화가 못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경계감이 내일까지는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리스크 관리를 선물로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뭐 외국인들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도 만약에 시장이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게 강세장이라고 판단하고 반도체주가 주도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저거 오래 안 쉽니다. 그러면 보통 2, 3일 정도 쉬고 크게 그런 거 있죠. 2, 3일 정도 쉬고 만약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요런 거 단기 그러니까 급하게 달리다 보니까 이 단기 평선들이 쭉 따라오겠죠.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그 안쪽에서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딱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스키 탈 때 보면 이렇게 딱 돌아가는 그거 있죠? 예, 커브 할 때. 그래서 약간 크게 물리지 않고 속도 조절만 살짝 해놓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2, 3일 내에 거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시장은 또, 조정은 무슨 조정? 계속 갈 거야. 라고 해서 탄력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조정이란, 그러니까 살짝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까지 툭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여파가 좀 커질 수 있죠. 그러면은 반도체 쪽들도 그렇고 반도체가 조정받으니까 나머지가 바톤을 이어받는다. 가격 조정 나올 때는 안 그렇습니다. 반도체 조정 나머지도 다 조정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그 다음에 다음 지지권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쪽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 3일 내에 스무스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아니야 많이 올랐어 힘들어. 그래서 가격 조정으로 갈 수 있겠느냐. 가격 조정이면 아마 이 상태로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빠져야 돼. 갭 다운 자리들이 다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대한 뭐 3,350, 3,300대 중반까지도 한번 또 출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흐름들, 가격 조정이냐 아니면 이 두 가지 흐름들 좀 보시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외국인들이 아마 또 약간 현물이냐에 대한 동향을 가지고 좀 움직일 것이다. 그거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동향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꾸준하게 그리고 또 매수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주도력이 삼성전자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을 본다. 일단 기세는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단기 저항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좀 있어요라고 한 쪽들을 마찬가지로 지수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안쪽에서 크게 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77,000원대 77,000원대 전후로 해서 크게 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큰 이상 없고 거기다가 다시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가게 되면 그거 좀 77,000원대가 이탈해서 좀 묵직하게 된다 그러면 지난번과 다르게 조금 좀 더 넉넉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뭐 7만 요 정도죠. 한 7만 원대 중반까지는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미세하게 좀 더 체크하는 게 아마 오늘 내일 저희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럴 때 보면은 외국인들은 막 또 들어오는데 기관들 있죠? 예. 여기서 요거 올랐다고 또 갖다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FOMC 얘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들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올해 한 추가적으로 2번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는 보는데, 거기다 뭐 이런 분들 뭐 미란 이사는 뭐 비컷 주장을 했고, 뭐 워낙 강경한 분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요까지 생각하게 되면 뭐 2번의 금리가 아니라 실 한 번일 때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해석인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물가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 전부예요. 그 중에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아마 강에 상승하는데 요게 한두 달 정도쯤까지 지나고 다시 하락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 금리 관세 여파가 들어온다 한쪽인 것 같고, 다시 하향 여파.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기는 이러다가 다시 쭉 가다가 관세가 얼만큼 또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이렇게 안정으로 진행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제가 지금 내년 저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여름 이후에부터는 또 인플레이션이 쫙 하고 강하게 올라갈 시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자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물가는 일단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이 고용, 일자리 관련된 쪽들은 고용 참여율 감소와 이민 문제. 그러니까 즉 약간 트럼프 행정부를 결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관세, 이민 관련된 불법 이민자 추방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쪽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고용 참여율이 감소. 잠깐만 내가 거기까지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단기적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리고 또 고용 쪽은 약간 둔화에 대한 부담들. 그래서 이게 고용 때문에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보험성 금리 인하, 이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의 특징이었다. 그러면 시장들이 그렇게 크게 좀 위축되지는 않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매크로 지표가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경계감이 좀 큰 거죠. 그런 모습들이고, 세 번째, 그 미국의 경기 관련된 쪽들, 경기의 변화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경기 침체 수준은 전혀 아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는 경로를 살짝 여기 있죠. 이거 올해 내년 0.2%, 그러니까 1.6%, 1.8% 상향하다 보니까 경제는 견고하다라고 보여주긴 하는데, 저기 소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직격. 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점잖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거죠, 이게요. 관세 때문에 니네가 올려놓고 물가 올라간다. 고용은 이민 정책, 불법 이민자 저렇게 잡는데 고용들이 영향을 받는다. 경기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위축된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내놓는 내용 보고 트럼프도 바보가 아닌데, 대통령도 딱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날 까고 있네 라고 하면서 계속 파월 의장을 이유하고, 거기다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로 금리 좀 내려라 라고 하고 압박을 하는데도 내용들 보다 보니까 나를 비판하고 있잖아, 이런 쪽의 내용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래도 내년 5월까지 무사하게 임기는 마칠 것 같지만, 이번에 기자회견장에서 좀 민감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특히 이번에 리사쿠 이번에 대해서 법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나는 모르겠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개입하려고 안 하는 분위기죠. 거기다 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는 거죠. 거기다 직접적으로 격돌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우회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들릴 얘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만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쪽들의 내용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잘 끝났는데 항상 D+1도 있다라는 쪽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종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적으로 가보게 되면은 일단 나오는 내용들이 엔비디아가 가장 하락을 하면서 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엔비디아와 반도체 쪽들 이쪽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가 장중에 요 분위기를 보게 되면 미국 나스닥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다가 장중에 좀 1% 이상 쫙 빠졌어요. 다 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왠지 찜찜 이거 단기 조정 맞추고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하루 이틀 더 나올 거냐,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분위기도
출렁임이 좀 있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하나의 위축된 모습들은 엔비디아 반도체 쪽들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쪽에서 승인을 받고 B30A 든 뭐든 간에 이거 승인을 받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 납품할게요. 이제 너무 좀 마음 푸세요. 이런 쪽으로 나가야 제대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쪽들, 거기다가 또 알리바바 자체집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 좀 피해 정도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또 같이 영향을 끼쳤죠. 어떤 주가가 너무 비싸다 언급한 점들도 뭐 영향을 끼쳤다는 쪽들인데 그런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 쪽들은 약해도 마이크론 보세요. 플러스 0.7%. 요거에다가 또 램리서치 1%대까지 같이 연결되게 되면 요즘 반도체 장비주들이 안 빠져요. 버팁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2%대 올라가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메모리 쪽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커질 시기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올라온 상황 쪽에서 이게 삼성전자의 가는 길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음 레벨로 살짝 올라가는, 계속 압박받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 지금 저항대 이격 부담이 있지만 그거보다 좀 업황이 더 강해 라고 하게 되면 다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쪽들의 모습이 나오는 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변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입니다. 그래서 관심은 갖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변화들을 뭐 부정적으로 보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전기차 쪽에 테슬라는 뭐 여전히 강하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다려라 간다 로보택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들인 것 같고, 거기다가 요거 리프트가 오늘 급등했어요. 웨이모랑 파트너십을 맺는다. 그러면은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웨이모와 자율주행 쪽으로 가서 이게 어디를 네데시벨 여기서부터 완전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테슬라는 약했거든요. 로보택시에 대해서 실망감이랬는데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 높아지다 보니까 테슬라랑 나머지 회사들도 같이 가는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나옵니다. 시장을 키우겠구나 한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대형 기술주 빅테크 쪽들은 대부분 약했습니다. 메타, 알파벳 대부분 약하고 애플만 강했던 모습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이폰 17 결과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는 것 같고, 요즘 중국 기업들이 강합니다. 알리바바 강했고, 거기다가 펀드도 뭐 바이두 이런 쪽들 다 생각보다 강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중국 종목들 ADR 종목들 갖고 있는 게 강한데,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도 일단 말씀드렸던 수렴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이걸 돌파하느냐 3,900 넘어가느냐를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혹시나 이번 주 중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은 약간 국내에서도 영향을 좀 끼치는 경향들이 있죠. 중국과 함께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들어오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소프트웨어 쪽들 요즘 그렇게 뭐 썩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 팔란티어가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렇고, 그러면 요게 부담이 되니까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느냐 요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살짝은 들어가는데 아직 뭐 전반적으로 뭐 워크데이 이런 것들은 좀 강한 모습들인데 나머지들은 오라클도 좀 많이 올랐다는 쪽에서 좀 축소돼 있고 그런 쪽에서 그런들은 약한데, 이렇게 되면은 실적 발표 잘했고 거기다가 앞으로 오픈 AI와 그리고 계약을 잘 맺었던 대표적인 회사가 브로드컴, 오라클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는 조정받을 때 자리를 어디서 얼만큼 들어오는지 보면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겠죠. 브로드컴 한번 볼까요? 오늘 3.5% 빠졌고, 가다가 이게 저항대 딱 맞더니 여기 저항대 딱 맞더니 또 주춤합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부 요 정도쯤에서 요 갭을 유지를 할 것이냐 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거기 유지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 한 330달러대 중반대는 또 중요한 매수 자리입니다. 또 그게 되고 잘 이어가고 다음으로 갈지 이거 보고 큰 이상 없다. 근데 지금 거래 보게 되면은 거래가 쭉 줄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고점에서 가다가 이렇게 터놨는데 이런 박스권 지지하고 다음으로 간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좋은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오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약간 보초병 중심으로 배팅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번에 박스권이 이만큼 있었죠. 그러니까 갭이 이만큼 있었죠. 그 박스 첫 단, 여기 리타하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300, $290대 전후. 근데 이거는 조금 아직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요게 이어지면 그것도 일단은 중요한 변화인데, 고점이 낮아졌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눈길이 가죠. 그런 것도 한번 더 보시면서 거래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러니까 자리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슬슬 들어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같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 또 이쪽으로 되게 강해요, 요즘에 미국 시장은. 그래서 어제 보셨던 것처럼 아이온큐, 탕턴에서 강하고 있죠. 디웨이브 오늘은 강하고 있고, 이거는 양자 컴퓨터는 국내 쪽으로 연결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 매매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온큐 저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쪽에서 종목들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쪽들은 강한 거 몰아치는 쪽들, 돌파 매매 미국은 가능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패턴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돌파 매매가 성공률이 30%, 미국은 70%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아요. 미국은 또 그런 기술적 분석에 딱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저희는 꼬아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은 이런 쪽들도 좋아졌을 것 같은데, 소비 심리가 좋아지냐 뭐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월마트, 그래서 코스트코, 달러트리 이런 쪽들은 강합니다. 소매 업체들은 금리 인하의 수혜 쪽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건설업종은 DH, 호텔, 레나르 뭐 이런 것들 좀 약하고, 거기다가 그러면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여행을 좀 할까라고 하는데 그런 쪽도 좀 살아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소비 심리가 위축되긴 하는데 이쪽까지는 또 영향이 좀 덜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관련된 쪽들은 뭐 오늘도 좀 약합니다. 약한데 블리쉬 이런 쪽들이 또 시간으로 5% 오르고 시간으로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들, 국내 증시는 일단 그것부터 잠깐 볼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냥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냥 쉬어가느냐, 그냥 달려가느냐,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어디 나왔던 얘기들. 중국 외교부장이 오다 보니까 조만간 방한. 그렇게 되면은, 요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요걸 볼 때 경제에서 열리잖아요. 경제에서 열리는데, 이거를 보면서 좀 흥행 조건들을 많이 따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숙소 가격이 중요합니다. 경주의 숙소 가격이 그 기간 동안에, 10월달 기간 동안에 10배가 올랐대요. 네, 평소에 140만 원이라고 하던데, 그 경주 코오롱 호텔, 그쪽 호텔, 그쪽에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주에서 약간 좀 위쪽 북경주가 그 위쪽에 또 약간 펜션 뭐 이런 거밖에 없고, 약간 숙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쪽에서 호텔이 몇 개가 있는 게 다 그렇게 10배 급등했다라고 하게 되면, 흥행하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죄송합니다. 왕이 부장이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진핑 주석 같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정부는 그냥 거의 온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둘이 만나는 게, 미중 간의 첫 수장이 만나는 게 거의 에이펙이 아닐까, 그 사전이 아닐까라고 하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나 중요성들이 상당히 높아갔죠. 그걸 또 한반도에서, 격전지죠. 그러니까 저 북중러와 한미일이 딱 만나는 한반도에서 딱 이어진다는 쪽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결국 저희는 그러면 됐고 시장을 조정받는데, 우리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중국 소비주 이런 식으로 쭉 달리는 게 특징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쪽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이 얘기, 반도체 의약품 차보다 관세 높을 수도. 왜냐면 속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집어 던지는 거죠. 의약품 그렇게 의약품 쪽에서 막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이제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약간 내리지 않게 되면 진짜 관세 매긴다 하면서 왜 아직도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을 거고,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 할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의약품 쪽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반도체도 지금 보세요. 때리긴 뭐 그래서 뭐 300%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은 열심히 털고 있지만 막상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니 쇼티지가 나서 난린데 거기 보면 가격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반도체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물론 시스템 반도체 쪽도 물론 그렇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결국에는 다 그들이 뒤집어 쓸게 될 텐데 필요한 쪽들이 데이터 센터 비용들 더 올라가고 서버 비용 더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될 텐데 할 수 있겠니? 라는 쪽이다 보니까 일단은 잘 됐으면 벌써 됐다. 근데 안 되다 보니까 막 위협으로 뭐 300%뭐 이러면서 나온다. 심리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된다. 이게 좀 뭐 협상이나 돌아가는 게 잘 안 됐다 보니까 계속 그 엄포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HDD 풍기 현상. 와 이것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HDD를 많이 쓰다가 이제 SSD라고 해서 수요까지 이제 확대되긴 하는데 대규모 장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큰 장치 쪽에서는 HDD가 당연히 더 부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 장치 같은 쪽에서 노트북 이런 쪽에서 작고 가볍고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낸드로 이루어지죠. 예, 이런 쪽에서 이걸 가지고 또 좀 동작도 빨라지고 하는 쪽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선호했는데 큰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가격들로 보게 되면 지금 한 6.5달러 때 작년 9월 달보다 9달러. 얼마가 올라갑니까? 50%가 올라갔어요. 지금 이래 놓고 여기서도 지금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왜냐면 이게 다 데이터 센터 쪽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ESSD도 추가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들 낸드가 또 튀고 있는 상황 쪽에서 D램 같은 경우도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지금 어제 트렌드 포스인가요? 4분기까지 추가적으로 15% 정도까지 10에서 20%라고 했는데 중간값 15%까지는 또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변화. 피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Q가 그거를 또 같이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라고 하는데 Q의 상승까지도 기현성률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반도체 업황을 끌어가는 거겠죠. 지금은 일단은 Q의 확인은 조금 늦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AI가 또 끌고 가다 보니까 저희가 눈에 안 보여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기기 아니면 뭐 클라우드 서버 이런 거 투자와 함께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Q가 돌아가는 거야 맞는 거야 라고 후행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가격이 강력하게 움직인다. 그냥 들이대야죠 뭐 지금은요. 하고 그 다음을 봐야죠.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제 강했던 섹터들 한번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게 되면 중국 소비주는 강하다. 근데 항상 강조드렸죠. 이번 소비주를 볼 때 호텔을 봐야 된다. 호텔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호텔 쪽에서 롯데관광개발 가족들 모두 오세요. 아빠 엄마는 너희들 수영장에서 놀 때 가서 한번 좀 땡기고 올게요. 땡겨요. 이거 땡기고 그냥 에이 뭐 그냥 휴가니까 좀 써도 돼라고 할지 아니면 울면서 집에 와서 그냥 호텔방에서 라면이나 먹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게 또 부과를 받는 것 같고 호텔 있죠 그쪽인데 그보다는 오히려 GSPNL, 서부 T&D 저는 호텔 신라까지도 괜찮게 봅니다. 이런 것까지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꽉 찬 종목이에요. 이거 자극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라고 알테오젠 억울해요. 이것도 뭐 관세, 그러니까 또 아일리아 바이오 유럽에서 품목 허가 획득했다라고 나오고 나서 또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비만 치료제 한 달에 한 번 맞게 되면은 성과가 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개발한다. 좋은 얘기 다 했는데 왜 집어던질까요? 조금 그렇습니다. 코스닥을 또 그렇게 끌어가는 거 보다 보니까 좀 속상해요.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또 건설주 뭐 이렇게 약해요. 이쪽들은.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노동안전종합대책 여파 나왔는데 그리고 또 요즘 국정감사 전이다 보니까 그 총리와 관련된 총리 또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좀 약간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달랐어요. 옛날보다 조금 좀 그런 쪽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럼 노란봉투법이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노동자들을 다 대표하느냐? 아닙니다. 사업자 300장 이상, 300명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그들 그 노조 결성된 그 특권의식 있는 쪽으로만 이러면 안 되죠. 그쪽으로만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노란봉투법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그런 것과 함께 노동안전종합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건설사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다. 현대건설 쫙 빠지고
한때는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가 흔들리는 모습 보니까 거기다 또 삼성물산으로 다가 있고 많이 아픕니다. 근데 하게 되면 강한 쪽들이 낫겠다. 그래서 원전과 연결된 쪽들은 현대건설은 일단 다시 반등권을 노려야 될 것 같고요. 더 늘리는 것보단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그 두산에너빌리티 자리나 BHI 자리를 보고 대응 준비하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 그러네요. 예, 건설주 쪽에서 건설사 이렇게 되면은 건설사를 아무리 압박하게 되면 아니 건설에 연관되는 또 많은 이제 밑에 하청 그리고 유관 또 기업들 이거 다 어떡하라고요? 건설이나 자동차 뭐 이런 약간 산업들은 쉽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목숨 그렇게 다치게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죠. 종합대책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너무 압박을 주게 되면 확 위치로 드니까 그게 문제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럴 때 한번 또 건설사를 살려주기 위한 대책들, 공급 대책 같은 걸 팍 강하게 한번 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있고 그거 나와야 건설사는 반등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어려움의 시기라고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일단 또 FOMC 끝났으니까 자 가자 노노노 살살 하십시오. 살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들 보시고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서 살살 또 이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또 파워시황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네, 아시죠? 좋아요. 네, 잘 받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이고 내일 또 저희는 7시 반에 파워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